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야구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네. 일본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야구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 대표팀 정말 일찌감치 짐을 싸겨서 김이 좀 새셨죠? 네, 출장 이제 일본에 저녁에 도착했고 그 다음 날 우리가 호주랑 첫 경기를 했는데 예. 첫 경기에서 우리가 지면서 예. 참 저도 많은 팬들이 당황했겠지만 저도 좀 당황했어요. 예. 이게 계속 출장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일찍 탈락하게 생긴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8강까지는 최소한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출장 일정도 잡고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잡고 취재 일정도 잡았는데 우리가 탈락하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일단 아쉬운 거를 떠나서 이제 예.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우리가 예. 탈락을 하면서 예. 남은 출장 일정 후반은 일본 경기 괜히 보러 다니고 좀 많이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거기서 또 일본 또 잘했잖아요. 네, 사실은 좀 많이 부러웠고요. 예. 일본 선수들도 잘했지만은 일본인들의 야구 열기 그리고 도쿄돔 주변에 있는 그 야구 인프라의 수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면서 좀 많이 부러웠고요. 우리도 뭐 고척돔이 있긴 합니다만은 도쿄돔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예. 그리고 도쿄돔은 경기가 없어도 1년 내내 다양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데 우리 고척돔은 경기가 없으면 그냥 횡하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비교가 되면서 좀 많이 씁쓸하고 좀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뭐 또 좋은 취재 기회가 되셨네요. 자, 4강 대진표가 나왔죠? 네, 방금 8강전이 끝났습니다. 예. 4강전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4강전이 열렸는데요. 예, 미국이 14대 2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이 결승에 올랐는데요. 미국이 대회 초반에는 좀 불안했어요. 멕시코에게 덜미를 잡히고 약체 영국에게 간신히 이기고 그러면서 몸이 좀 덜 풀린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경기를 치를수록 이 메이저리그 올스타들이 모인 강팀이다 보니까 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홈런을 무지막지하게 때려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전 상대는 내일 열리는 4강전 일본 대 멕시코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일본이 결승에 올라가지 않을까. 정말 일본 잘하더라고요. 예. 일본이 결승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미국 대 일본 어떻게 보면은 세계 야구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진짜 야구 최강을 놓고 맞붙게 되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 다 떨어지고 미국, 일본, 멕시코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예상 외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일본과 미국은 뭐 올라올 팀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무슨 대진표 이렇게 짜면서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B조에 속했고 미국이 C조에 속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대진을 짜는데요. 예. 이게 뭐 제비뽑기나 뭐 공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얘네가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기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생각하기에 일본은 B조에서 1등할 거고 미국은 C조에서 1등할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이 결승에서 만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들이 일정을 짠 거죠. 예.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멕시코에게 지면서 C조 1등이 아니라 2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짜놓았던 계획에 따르면은 4강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맞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짜다 보니까 대회가 진행 중인데도 일정을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일본과 미국이 4강전에서 붙어야 되는데 C조 1위를 찾아 멕시코가 일본과 맞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굉장히 화가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아니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왜 지금 최강인 우승 후보인 일본과 맞붙어야 되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게 좀 뭐 월드컵처럼 정말 진짜 뭐 실력을 가리는 대회라기보다는 좀 야구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이벤트성 예.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멕시코로서는 좀 화가 나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대로 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WBC가 좀 그렇더라고요. 전에도 그랬던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월드컵처럼 올림픽처럼 이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 중심의 또 일본 중심의 대회 운영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큰 공 얘기하겠습니다. 배구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배구 리그 봄 대진이 완성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 예. 도로공사는 정규 시즌 3위를 차지했고요. 예. 현대건설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남자부는 4위인 한국전력과 3위인 우리카드가 먼저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예.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남자는 왜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여자는 플레이오프를 바로 치르느냐. 그러니까요. 여자는 왜 안 이게 돼요? 규정상 이렇습니다. 원래는 정규 시즌은 7개 팀이 예. 36경기를 치러서 1등부터 7등까지 가리게 됩니다. 남녀 예. 모두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포스트 시즌까지는 3등까지 나갈 수 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별도의 규정을 하나 만든 겁니다. 3등하고 4등하고 승점이 3점 이내가 나면은 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예. 그래서 남자부는 3등 우리카드하고 4위 한국전력이 승점 3점 차가 나서 단판 승부를 예. 펼치게 되는 거고요. 여자부는 3등이 도로공사고 4위가 한국 인삼공사인데 KGC 인삼공사인데 이게 승점 차가 4점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가 없이 곧바로 플레이오프가 열리게 된 겁니다. 단 한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승점 3점이 1승을 거두면 승점 3점을 따내게 되는데 그 아주 간발의 차이 1점 차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게 된 거죠. 뭐 여자 배구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이죠.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에서는 6위였는데 이번 시즌에 1위로 마쳤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연경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었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에 순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즌 도중에 감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프런트가 선수 기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는데 예. 권순찬 전 감독이 이거를 부당한 짓이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단에서 그래? 너 그러면은 경질이야 이렇게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당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선수들도 반발이 심했고 중간에 김연경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경기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경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있었고요.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코트 위에 감독, 코트 위에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후배 선수들을 똘똘 뭉치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하면서 감독 없이 감독 대행이 이끌건 팀을 정규 시즌 1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흥국생명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지 아니 왜 이런 팀이 1위를 했을까 좀 비난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연경 선수와 선수들이 이룬 성과는 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감독이 외국 사람이라고 하는 네, 것 이탈리아의 명문 감독이 왔는데요. 아본단자라는 감독이 왔는데 이분은 뭐 막판에 와가지고 한 5경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팀을 실질적으로 이끈 건 아니었고요. 예. 어쨌든 아마 다음 시즌에는 이분의 이제 색깔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김연경 선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외국에서 온 유명 감독인데 선수들이 감독 없을 때도 1등 했는데 다음에 1등 못하면 되게 부담되겠는데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새 감독이 오고 나서 승률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야, 그렇게 보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김연경 선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김연경 선수가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람인 것 같아요. 정말 배구를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 후배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슨 일이든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정말 김연경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속해서 좀 선수로 많이 오랫동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크기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번에 농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양 캐롯 가입비 뭐 미납 사태 얘기했었는데 네. 기자님이 걱정하던 게 현실이 됐다고요? 네, 아직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 시즌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각 팀마다 뭐 가입비를 못 낸 거죠? 가입비도 못 냈고요. 지금 선수 월급도 못 주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인데 잘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법정 관리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팀이 지금 공개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인수를 한 시즌도 안 됐는데 다시 매각 작업에 나서게 됐고요. 그러면서 가입비도 못 냈고 선수들의 월급도 지금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KBL은 그러니까 프로농구 연맹이죠. 예. 가입비를 정규 시즌 끝날 때까지 못 내면은 니네 포스트 시즌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캐롯이 5위입니다. 5위. 6강까지 나갈 수 있는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이미 예. 확정이 됐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비를 못 내서 지금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위를 달리고 있는 팀 두 팀이 예. 원주 DB하고 수원 KT인데 이 두 팀이 그래? 그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7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와,
돈을 못 내서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좀 슬픈 얘기고요. 프로농구가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나. 옛날에 농구대잔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황금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씁쓸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 캐롯이라는 뭐 캐롯은 사실은 네이밍 스폰서이기 때문에 뭐 큰 잘못은 없고요. 예. 이제 모기업 이 대우조선해양을 받아들였던 이 어떤 프로농구 연맹에서 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 팀을 인수할 수 있는 좀 건강하고 건전한 기업이나 좀 단체가 나와서 빨리 좀 프로농구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훌륭하네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월급도 못 받는 상황에서 또 6강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성적을 냈다는 건 좀 칭찬해 줄 만한 일이네요. 네, 흥국생명도 그렇고 캐롯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코트 예. 위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선수 보면 얼굴 부상당하고 열심히 뛴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죠? 토트넘의 경기 한번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일요일 새벽에 경기가 열렸고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열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개인 도움 어시스트를 50개로 늘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99골을 넣고 50도움이거든요. 예. 사실 이 경기에서 골도 한 골 넣고 도움도 했으니까 그럼 예. 100골 50도움 예. 기자들이 기사 쓰기 참 좋게 될 뻔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100골 50도움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좋은 기분을 안고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가대표팀 경기가 열리거든요. 아.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머지않았습니다. 또 50도움 했다고 그 기사 쓰고 또 100골 되면 또 그때 또 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A매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대표팀 선수들이 파주 NFC에 소집이 지금 되고 있고요.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2시까지니까요. 예. 24일 날 울산에서 예. 콜롬비아,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 경기를 치르고요. 예. 28일 다음 주 화요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났던 우루과이와 예. 재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우루과이가 비겼는데 이게 우연이었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었는지 우리 안방에서 제대로 그 결과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 어떤 선수들 소집이 됐습니까? 눈여볼 만한 선수 아니면 좀 빠진 선수 이런 게 있나요?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르겐 클린스만 신임 대표팀 감독이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펼치는지 예.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지 예. 이거를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선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26명의 선수 가운데 2명을 빼고 예.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해서 이번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명의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참가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27번째 선수로 카타르까지 갔지만 경기에 뛰지 못했던 오연규 선수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가 또 추가로 합류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요? 네, 이강인 선수도 이번 대표팀에 뽑혔고요. 예. 지금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 스타일을 얼마나 좋아할지 이것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나오게 될지 아닐지 또 그렇게 된다면 또 클린스만 감독과의 어떤 그 조화, 호흡, 네. 호흡 뭐 이런 걸 궁합 이런 게 잘 이런 거 맞으면 다 좋겠죠. 저는 궁합이란 말은 절 쓸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